네, 2021년 12월 1일 이정훈입니다. 뉴스 현안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벅차네요. 너무 많은 게 쏟아지고 판단할 게 너무 많아서 좀 힘이 듭니다. 오늘의 화제의 인물은 육군 예비역 소령 조동연 씨였던 것 같습니다. 조동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신문이나 방송을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바로 알아차리실 겁니다. 조동연 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흑수저 출신의 고스펙 조동연 논란. 부제는 개인사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군인 교육에 허점이 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제는 저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이재명 후보는 직접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대위에 합류할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외부영입 1호로 서경대 군사학과의 조동연 교수를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선대위 길에 맨 앞장서서 지휘해줄 조동연 위원장을 환영하고 각별히 큰 책임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이날 조동연 씨는 육사를 나온 예비역 육군 소령이다 라는 것이 알려졌고, 또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그런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육군이 우주항공의 전문가다? 조금 특이하죠. 여성이 육군 소령이라는 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군사학과 교수다, 조교수다, 그런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국힘당에서 어떤 평판이 나왔죠. 김병준 위원장이 조동연 교수를 가리켜 예쁜 브로치, 액세서리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모양 갖추기,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서는 거기에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 다는 거죠. 액세서리 같은 기분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성을 차별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동연 씨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데서 뜻밖의 거를 주장하면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동연 씨가 누군가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 제목에서 뽑은 대로 이 사람은 흑수저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스펙을 쌓은 사람도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씨와 상당히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여자 이재명, 제2의 이재명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조동연 씨가 어떻게 해서 공동선대위원장 1호 영입 인사로 추천이 됐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알아봤더니 이용빈 의원이 등장하더만요. 광주 광산갑 출신 지역구인 이용빈 의원, 64년생이죠. 그런 조동연 씨가 쓴 뉴페이스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 우주산업의 로켓에 올라타라 라는 책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송영길 대표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민주당에는 김병주 의원이라고 육사 40기 육군 대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죠. 그가 송 대표와 같이 가서 조동연 씨를 만나고 영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동연 씨를 더불어민주당에 소개한 이용빈 씨는 누구냐? 궁금하죠. 이분은 64년생 광주 출생입니다. 전남 광주. 광주에서 남초등학교, 숭이중학교, 금호고등학교를 나왔고 전남대 의대를 나온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64년생이니까 83학번쯤 되겠네요. 제대로 재수 안 하고 갔으면. 전남대 의대에 입학하기 전에 육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자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육사를 그만뒀습니다. 자퇴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육사를 나온 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군인을 걷게 되었다면 군부 독재의 아래에서 권력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람들을 밟고 그 위에 서야 했겠지만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기에 사람들을 살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남대 의대에 입학한 이용빈 씨는 전남대 총학
부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운동에 빠졌죠.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의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빈곤한 청소년들을 많이 도와줬고요. 20년간 광산구 월곡동에 이용빈 가정의학과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호남 영입인재 제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표가 찾아가서 모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해 4월 달에 있었던 20대 총선에서 그는 낙선합니다. 그때 호남에서는 반문재인 바람이 불었죠. 안철수를 좋아하고 국힘당이 돌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김동철, 원래 그쪽 지역구에서 3선을 하고 네 번째 도선한 김동철 의원한테 패배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국민의당이 큰 바람을 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은 참패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용빈 씨는 낙선을 했습니다. 그렇건만 이용빈 씨는 계속 공을 들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오게 되면 반문 정서를 부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2017년 19대 대선 때는 광주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포럼 광주예비입 출범식에서 박원순 시장, 박주민 최고위원 등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지금 여당이 180석이라고 하는 큰 승리를 거둘 때 광산갑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용빈 의원은 육사를 중퇴했다. 그리고 전남대 의대 가서 운동권이 되었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 돌풍으로 호남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들어왔지만 낙선했다가 지난 21대 총선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 조동현 씨는 누구냐? 82년생입니다. 상당히 젊지요. 82년생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딱 40, 대충 우리 나이로 40이네요. 사연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제2의 이재명, 여자 이재명 같다 그랬는데 중학생 때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주를 했답니다. 근데 머리는 굉장히 좋아서 공부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학비를 좀 내기 어려웠던 모양인데 그때 중학교 선생님이 부일외교를 가봐라 그렇게 했답니다. 부산에는 3개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부산 외고가 있고 부산 국제 외고가 있고 부일 외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 부일 외고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상당히 좋아서 전액 장학상으로 입학을 했고 또 학생회장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이제 부일 외고를 졸업하면서 동시에 육사에 합격을 했고요. 육사 입학하는 게 여학생할 때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학생들이 육사 가는 거는 거의 뭐 서울대 수준의 실력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육사 60기로 입학을 했고요. 육사생도들은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도 하나 배우고 군사학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학으로는 영문학을 한 것 같습니다. 군사영어학을 했고요. 그래서 문학사학위가 있고 군사학으로는 군사과학을 전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소위를 임관하는데 소위를 임관하면서 병과를 정보를 택했습니다. 보병도 아니고 포병도 아니고 정보학교에서 초등군사반. 소위를 임관하게 되면은 모든 ROTC든 학사장교든 육사를 나왔던 3사를 나왔던 소위를 임관하고 나면 초등군사반 과정에 들어가서 한 4개월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임지로 갑니다. 첫 번째 임지는 23 보병사단이었습니다. 여기 수색대에서 근무를 합니다. 육사 나온 장교니까 수색대에 배치한 것 같은데 수색대 대단히 센 부대잖아요. 근데 23사단은 철책 근무를 안 합니다. 즉 남방 한계선을 방해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동해안에 있는 철책은 방어할 수 있죠. 근데 동해안에서도 군사분계선 쪽은 22사단이 방어하고 그 남쪽 쉽게 말하면 23사단은 강원도 삼척에 사단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을 방어하는 그런 부대죠. 거기에 수색대니까 뭐 최전방에 있는 부대만큼은 위험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하반기에 자이툰 부대에 파견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에서 브리핑 장교를 했네요. 다 위관 장교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언어를 잘한 듯 국방어원에 들어가서 프랑스어를 전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2010년경에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에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교육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육군정보학교에 들어갑니다. 이건 대위가 됐다는 뜻인데, 대위가 되면 고등군사반에 들어가는데 고등군사반 과정으로서 육군정보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고등군사반을 마치면 그 다음에 중대장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 2012년부터 13년까지 중대장을 합니다. 보통 장교들은 중대장을 2번 하죠. 전방지역에서 1번 하거나 1번 하고 후방지역에서 1번 하거나. 근데 우리 조동연 씨는 1번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국방부에서 정책기획장교를 합니다. 위관 장교인데 영어를 잘해서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외교부에 파견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16년 같은데 어쨌든 2년 동안 휴직을 합니다. 군을 휴직하고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미드 커리어의 과정 공공행정학 석사를 합니다. 케네디 스쿨이 우리를 얘기하면 행정대학원이죠, 일종의. 거기 가서 공공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케네디 스쿨 다닐 때 뭐 몇 가지 워크숍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동현 씨가 2016년 7월 시사인에 실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동현 씨의 어린 시절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기사가. 아버지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중학교 때 일이다. 사업에 실패한 부모는 학교를 잠시 관두기를 권했다. 애써 밝은 척 네 하고 대답했다. 빚쟁이의 협박에 떠밀리듯 서울에서 부산으로 막 이사한 때였다. 네.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의기소침했다. 그럴수록 참고서와 문제집을 독학으로 파고들었다. 사정을 알게 된 선생님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그녀에게 학비를 지원해줄 학교를 찾아다녔다. 덕분에 전액 장학금을 받는 고등학교 부일외고죠. 입학했다. 그리고 이제 우울했던 표정을 떨치고 억지로 웃자 결심했다. 그리고 웃을 일이 더 많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을 이야기한 거죠. 이때는 이제 케네디 스쿨 다녀온 다음입니다. 이 공강 콘서트에서 이 조동현 씨는 육군 소령인데 자기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젊은이들 때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한 거죠. 이 프로그램은 시사인이 청소년을 위한 사회 환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하는 진로 교육 강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동현 씨가 조금 알려졌었습니다. 이런 조동현 씨는 이제 하버드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합동군사대학교에 와서 합동군사전략 프로그램을 하고 육군 전투지휘단 강사를 합니다. 또 국방부 근무를 합니다. 또 육군 정책실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교를 잠시 방문하고, 그리고 육군본부의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미래타격방어 연구장교를 합니다. 전 이런 걸 보면서 영어는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데 이런 무기를 써봤나?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서울대 대학원 정외과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하죠. 그리고 2020년 4월 군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육군을 나옵니다.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은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데 2004년에 소위가 됐으니까 10년은 넘겼죠. 전역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서경대학교 미래국방창업센터장을 됐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올해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가 됐다가, 그리고 이제 연말인 지금 이재명 캠프의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에 위촉된 거죠. 뭐 상은 몇 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빅피처 2017이라는 책을 공동으로 낸 적이 있고, 우주산업의 로켓에 올라타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지난 10월에 나온 걸로 있으니까 굉장히 최근이죠.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어떻게 육군 장교가 항공우주를 썼지 하고 보니까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앨런 머스크에 대한 얘기네요. 앨런 머스크가 미국에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차려서 머린 엔진을 만들고, 머린 엔진을 가지고
펠콘 시리즈의 발사체를 만들어서 우주 산업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 펠콘은 다양하게 조립이 되잖아요. 머린 엔진을 1개로 하느냐, 4개로 하냐, 9개로 하냐, 21개 하냐. 그에 따라 발사체가 크기가 달라지니까 막 각기 다른 위성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주 물류를 만들었고 이게 큰 성공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걸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놓고 우주 전문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우주공학을 해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이 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는 저도 기사로 몇 번 썼던 겁니다. 이러한 조동현 씨가 이제 공개가 되자 파문이 일었죠. 그 부분은 제가 좀 피해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근데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조동현 씨는 자기 육사 1년 선배랑 결혼했던 건 맞고요. 그때 시아버지도 육사의 선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혼을 했고 또 군에서 만난 또 다른 분과 혼인을 했지만 거기도 또 이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개인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동현 씨가 뭐가 전문가냐는 겁니다. 이게 군의 전문가로 보기에는 정보장교 조금 했다고 하지만 대개 보기면 뭐 영어를 번역하는 거 위주로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간의 정보 교환하려게 되면 영어로 된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그런 게 있고. 작전이나 이쪽으로 보기에는 군이라 그러면 되게 작전인데 그 부분은 잘 안 보이고요. 항공우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천하고. 근데 스펙으로 보게 되면 시사인에서 소개했듯이 흑수저 출신이었을 것 같은데 아주 굉장한 재능으로 뚫고 올라온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재명 씨만큼도 정치에는 경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을 민주당이 영입을 했어요. 이영빈 의원이 육사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냈는지. 네. 그리고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전 의원이 뭐 같이 가서 만나서 이제 영입을 했는데 딱 김병주 의원은 이 조동현 씨의 육사 20년 선배가 되죠. 이겁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개인사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 떠돌고 있는 거는 뭐 그건 자연적으로 밝혀지겠죠. 안 밝혀져도 그만이고. 그러면 조동현 씨가 뭐 때문에 영입했냐라는 문제가 제가 딱 제기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여성으로서 군의 전문가야? 근데 여성들도 전 이 문제는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도 많겠지만 여자들도 남자들이 하는 영역에 도전하는 걸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제가 산을 좋아해서 산에 가다 보면 여성 산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제 마라톤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저보다 잘 뛰는 여자들 제법 있더라고요. 아무리 따라가도 못 따라가겠어요. 결국 놓치고. 저는 남성의 분야에 남성들이 잘한다고 하는 분야에 여자들이 들어와서 경쟁하고 우리 앞서가는 거 전 수용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와서 따라오지 못하는데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에서는 저는 좀 반발합니다. 그거는 뭐 같이 노는 거라면 할 수 있지만 일을 하는 경우라면 반대합니다. 이번에 그 여경이 인천에서 출동을 했다가 칼부림이 나니까 도망을 쳤죠. 그 여경이 해임됐습니다. 물론 남자 경찰도 도망을 쳤죠. 그도 해임됐습니다. 남자 여자 똑같지만 여자 여경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순경으로 딱 인관하고 15 상태에서 처음 나왔다가 이제 그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은요. 여성에 맞춰서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꽝 하고 터집니다. 전쟁 때 꽝 하고 터집니다. 그때 심약하거나 체력적으로 약하면은 본인이 감당을 못해요. 본인도 그냥 케어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을 만드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밀발인처럼 돼버리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여성들이 군대에 오거나 경찰에 오는 거 환영하는데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와가지고 나는 꽃이요 하고 있게 되면 매우 불편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 기자들 보고도 우리 선배들 보고도 여기자 뽑을 때 제발 며느리감 뽑지 마십시오. 네,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뭐 제가
그런 일을 아예 안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며느리감 뽑지 말라고. 기자 뽑으려면 진짜 기자 같은 여자애들 뽑아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성적만으로 뽑지 말라 이거죠. 근성, 체력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관심사항도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 전반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뽑아달라고 적이 있는데 경찰도 그래야 되고 군인도 그래야 됩니다. 딱 육사에 들어가는 삼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여자 생도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전투병과로 잘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쭉 누리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그게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 좋은 건지, 그게 성의 평등인지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또 그렇게 큰 사람이 나중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군사 전문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그러면 실전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은 뭐야?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 조동현 씨는 군사 전문가인지 우주항공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이제 개인사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아마 와닿는 건 흑수저 출신의 고스펙 이거이겠죠. 그래서 이영빈 씨도 추천을 했을 거고, 네. 또 이런 분야를 일부러 찾다 보니까 찾아진 거겠죠. 근데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없다면 이건 좀 다시 봐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국힘당에서 영입했는데 그분도 이제 어떤 뭐 성범죄 문제의 전문가로서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국가 경영 차원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됐다면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제발 우리 대통령 선거가 반짝하는 사람 모으기를 위주로 가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현 씨 뭐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헤쳐나오면서 정치까지 들어왔는데 이런 멘트를 날려서 좀 미안하지만 이쪽은 아직 당신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로 가든지 아니면 뭐 군사 전문가로 가든지 제2의 길을 간다면 그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분야에서도 한 10년 이상은 죽을똥살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짝하는 사람 모아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각성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